석유 추출 방법에 있어서 제가 수소를 기존에 넣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추가로 넣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발화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추출하는 방법. 오일샌드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단독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전파 방식,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이런 적외선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서 수소, 산소 추출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흘려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사용을 했죠. 이것을 석유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다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요.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을 데우죠. 그럼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런 식으로 석유를 데우는 방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넣어갖고 석유를 끓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러면 고온 속에서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걸 숫자를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넣어주고요. 이런 방식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일샌드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높은 온도 속에서 고온 고압 속에서 이렇게 수소 산소를 고온 고압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석유를 정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될 수도 있는데 물을 끓이는 구조에서는 다 됩니다. 물을 끓이거나 용액을 끓일 때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금속체를 넣어가지고 끓이는 방식을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집어넣어주는 이렇게 하나짜리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땡땡 방식 이렇게 돼가지고 끓이는데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물을 상중하로 동시에 데워준다는 거예요. 용액도 되겠죠. 예형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수소산소를 만약에 수소산소를 물에다가 흘려가지고 석유 정제가 아니라 오일샌드 정제 방법도 될 수 있죠. 근데 그 물에다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에다가 수소산소 추출을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고온 고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동시에 물을 끓이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열분해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추가로 해가지고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말고 제가 전파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서로 다른 파형의 여러 개의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나 또 다른 어떤 전파로서 서로 다른 파형의 것을 섞어주면은 제가 이렇게 융합 에너지가 융합열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를 탐지하거나 공격하는 전자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여러 개의 전파를 섞었으면 보다 멀리 가고 서로 전파가 상관없이 이렇게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만 일으키면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서로 엇갈리게 파형을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주면 EMP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A사 레이더에서 쐈다. 그러면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그렇지 EMP 효과에서 그 전자전기에서 이렇게 전자 부품들, 기판들이 다 망가지는 현상이. 조종사도 열로서 공격하고 지상전에서도 이거를 A사 레이더에서 전자전기로 지상전에 있는 탱크나 이렇게 금속체를 가진 이런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을 때 EMP 효과로 나타난다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떤 전자레인지에서 어떤 물을 끓이거나 고기를 익히잖아요. 그래서 대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살상용으로도 가능하다. 또 어떤 탱크나 이런 것들을 전파를 사용해 갖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과 또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들을 같이 쏘는 구조를 통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탐지 구조, 어떤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탐지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용 어떤 휴대용 보병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망원경 같은 데도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폭발, 다이나마이트 상업용 폭발할 때도 이렇게 어떤 서로 일반 전파 서로 어떤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는 구조를 통해 사람이 이제 열감지를 해주거나 또는 어떤 차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되는 데서도 일반 전파로 금속체를 탐지하고 자동차 같은 거 또는 적외선 파형으로 해서 열감지를 통해서 인사사고 사람을 이렇게 어떤 치는 이런 사고를 미리 막는다는 거죠. 안개 같은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다 드론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 금속체 무기를 탐지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람의 체열을 탐지를 해서 정확하게 왜곡된 어떤 적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두 전파를 같이 섞어서 뭐 레이저파든 뭐 초음파든 일반 전파, 마이크로파든 모든 일반 전파와 적외선 파형을 같이 쓰는 이런 기술 구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했더니 여러 개의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길이를 물에다 조사한다 그러면 수소선서 추출을 해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물을 끓이는 구조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서로 틀리게 특히 서로 파형했던 데 들어가서 대중소가 아니라 상중하입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간 졸려서 상중하 물을 상중하로 끓이는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전류를 흘려보내 갖고 하는 어떤 전기 추출법 플러스 고열을 일으키는 열 분해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로 했을 때는 그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는 높은 융합열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고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빛이 구경이 틀린 걸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웨이퍼 가공이다 그러면 기타 다른 레이저 가공에서도 돼요.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몇 개를 참여할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빛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솥자리를 많이 하면은 그렇죠. 아주 섬세한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딱 맞으면 서로 어떤 구경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가 딱 맞았을 때 강한 용합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높은 열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공격기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서 할 수도 있고 통신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레이저나 뭐 서로 다른 파형이 여러 개의 통신을 썼을 때는 선파관 선만 없이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하는 환자 부목되듯 의지하는 현상을 만드는 보다 멀리 가고 선명하게 가고요. 레이더 탐지, A사 레이더에서도 탐지 구조로 갔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쉽게 탐지한다. 그 하나 A사 레이더도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도매 제한이 있어서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목적별로 팀별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런 기술 구조라고 탐지나 여러 개를 좀 강하게 전력을 주거나 어떤 상대방의 전투기에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다양하게 쏴가지고 맞췄다 그러면 강한 용암열이 발생해서 전자전기로서 전파를 교란하고 적기를 기판을 태우거나 그렇죠. 전자부품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하고 지상에서도 이렇게 레이더 구조에서 가지고 있어요. 대공 방어망으로 EMP 효과를 나타내는 서로 엇갈리게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엇갈리게 쐈을 때 EMP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번개 전파가 서로 엇갈리게 해서 부딪힘으로써 번개 현상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미사일이다 그러면 미사일의 어떤 기판, 미사일의 기판이라 이런 것들을 비행체 이런 드론이다 그러면 떨어뜨린다는 거죠. 비행체 같은 거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석유 수초 수소산소 추출 방법에 있어서 마이크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일반 전파 이런 것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상중하로 물에다 쏴준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구조를 이렇게 물에다 같이 동시에 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회전하지만 여기서는 수십 줄기나 이렇게 또는 수백 줄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물에다 쏴주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출이 훨씬 더 좋다.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쏴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석유 추출 방법에 있어서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고 고압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는 추출 방법 또는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넣어서 추출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뭐 집어넣거나 거기다가 이게 끓이기 위해서 전파를 동원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물을 끓이든지 뭐 석유를 끓이든지 기타 다른 용액을 끓이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일반 전파 또는 적외선 파형을 같이 써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을 같이 써서 높은 고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소 물을 흘려갖고 수소 산소를 추출하듯이 석유 정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속 용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속 용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어떤 고온 고압을 압축 공기까지 싸가지고 높은 고온 고압을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강한 추출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파 방식으로 석유를 가열하거나 또는 물을 가열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출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석탄을 갖다가 석탄 발전할 때나 석유 발전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 서로 전파로 이렇게 액상을 끓이는 거죠. 석유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석유 발전, 석탄 발전할 때도 액상, 석유는 이제 액상이잖아요. 액상 가스 발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액상으로 먼저 끓여가지고 연료를 투입해서 이렇게 할 때 증기화된 석유를 증기화된 구조를 같이 넣어줄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액상으로 된 거, 증기화된 거를 해서 높은 고열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그래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약간 석유를 데워가지고 쓴다는 거죠. 데워갖고 증기화 시킨 다음에 그걸 같이 액상과 더불어 섞어주면 높은 고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 등유나 경유 셀 때 휘발유를 약간 섞어줘서 증기화된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진 내연기관 엔진으로 사용했을 때는 일반 항공 엔진을 수소 산소에다가 항공유를 좀 섞어준대 증기화된 것. 수소 산소에다가 액상화된 것도 좀 뿌려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서로 이종 간의 연료를 혼합해 준다는 거죠. 경유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같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압축 공기를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항공기 같은 압축 공기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고온을 만들어줘서 열기를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 구조에 있어서 어떤 할 때 전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태울 때 연료를 태울 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써서 그걸로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그거를 가지고 연료를 같이 추가로 해서 태울 수 있다. 이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자력 발전에서도 적절한 제어만 정확히 된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물을 끓이거나 용액을 끓인 데는 전파를 같이 동원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모든 동영상에서 얘기하는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일종의 캠페인이란 캠페인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